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교재를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만든 슬라이드 내용이 바로 제가 만든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오려 붙이기 하고 뭡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하고 그 자료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제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서 진짜 정말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돼 있네 하라고 이제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교재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교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직장인들이시고, 그리고 또 현업에 또 만약에 일반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공인중개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정주부님들도 계신데, 가정주부님도 당연하게 뭡니까? 가사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통상 한 3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양, 그러면서도 80점 이상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공부가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교재를 만들었고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뭡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어눌하죠. 그죠? 완전 생차 초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교재도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1차 강사로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책을 많이 판매를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책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미리 대부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을 별로 이렇게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한 해 100권 정도 이렇게 만들었고 했는데, 그것도 2년 동안은 제가 100권도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권 다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제작인데 그것도 또 다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제작도 또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도 있고, 야, 이 책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한번 이제 통합본 교재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해서 한 달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그 양을 기본으로 해서, 양이 절대로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서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충분하게 제 교재의 내용만 갖고도 상법 본편하고 농업재법 법령은요, 진짜 정말 제 교재 밖에 문제가 나온다면 제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재배학하고 원예작물하는 제가 공부 방법에서 안내드렸다시피 불이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공부까지는 제 요안에 넣어놨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격시험을 공부하는데 무슨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100점 맞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60점 맞고 합격하나 100점 맞고 합격하나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동일 선상입니다. 너 몇 점 맞았어? 묻지도 않아요. 1차 시험 몇 점 맞았나? 2차 시험 몇 점? 묻지를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여유있게 80일 이상 정도만 맞을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교재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저도 이게 뭐 집에서 출력해가지고, 요 뭐 스프링 제본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제본서에다 맥혔죠. 맥혀갖고 이렇게, 뭡니까,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느릿하죠. 예, 뭐, 그림자도 비치고 하는데, 직접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제본에서 보시면, 언제든지 뭐 이렇게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뭡니까 그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요게 좀 중요하네 이렇게 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따로 이렇게 뭐 빨간색 볼펜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별표 표시해 놨다가 다음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뭐 페이지 수도 넣고 여기는 또 뭐 손해평가사 박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뭐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법 본편부터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본편은 제가 공부방법에서 안내드렸다시피 한 50개 법조문에서 2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만 알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조문이 좀 이해를 해야만이 그 지문을 보면 정확히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법조문 밑에다가 법률적인 그 뭡니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그리고 법조문을 좀 더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법조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항상 밖에서는 안다. 예, 이런 것들을 또 핵심적으로 여러분께서 딱 알 수 있도록 딱 이 부분만 알면 항상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요 기출문제가 딱 있죠. 여기 638조 이거는 뭐 거의 2년에 한 문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회, 2회 여기 나오죠. 3회. 그 다음에 5회, 7회 때 나왔잖아요. 7회까지 문제는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으로 나온다. 이 내용만 알면 무조건 꼭 풀 수가 있고 맨날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은 1회부터 7회까지 무조건 나와 있겠죠. 밑에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문 보면 번호 뭐 1, 2, 3, 4만 바뀌지 지문은 똑같습니다. 이 법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뭡니까 지문화를 한 거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7회까지 문제를 7번을 계속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그냥 여러분께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편집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8회부터 10회까지는 왜 뒤로 뺐겠어요? 여러분께서 1회부터 7회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8회부터 10회까지 풀어봐 보세요. 또 똑같은 거 그리고 쉽게 풀 수가 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이 딱 직접 뭡니까 실전적으로 풀어보라고 제가 한 게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편집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일반적인 그 상법 본편 같은 거 대부분 뭐 법률 이론 쪽으로만 막 이렇게 뭡니까 책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현직 손해평가사가 상법 본편 책을 만드는 경우가 없죠. 예, 제가 처음이고 또 만약에 다른 분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만들지를 않았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부 보험이 그러면은 비례 보상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여기 보면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손 보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비가림 시설 같은 건 실손 보상이고 회가림 시설이나 뭡니까 가축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이 원칙이거든요. 일부 보험 가입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례를 또 이렇게 약정이 있는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해 가지고 또 사례까지도 같이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되게 만들었어요. 이 보험분 청구권조차도 잘 봐보시면 뭐 제주도에서 양배추를 경작하고 있는 뭐 손평산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과 연관지어 갖고 이 법 규정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기출문제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일부분 해마다 나오니까 1회, 2회 벌써 1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기면 3회, 4회, 5회, 6회, 7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 요것도 거의 나오질 않아요. 요 내용만 알면 사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일부범위 원리를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2차 시험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일부분 가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해가림 시설은 이게 비례보상인데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해놓고 있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상법 본편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내용까지도 제가 강의에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기초지식을까지도 다 공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금년까지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안 넣었어요. 워낙에 쉽게 나오고, 아유, 뭐 다들 뭐 법규정만 알면 쉽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막 해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일부 부분도 이렇게 사례까지 했지만, 그걸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이 그게 안 나오니까. 예, 1차 시험에 그렇게 나오질 않고 법규정만 그냥 아는지 모르지만 대충만 알아도 의미도 잘 몰라도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상법 본편 공부반 부분 안내 드릴 때 잠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법률 효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뭡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이해한다. 이런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잘 봐보시면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이해요. 이게 바로 손해사정사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잘 봐보시면 사령 봐보세요. 가분해갖고 이렇게 얼마나 해서 보상치금을 준다. 된방 딱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일부 보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중복보험인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기도 보면 된방 5억 원, 4억 원 이런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차 위험 조항, 실손보상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야. 당사자의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그게 바로 실손보상 특약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하는데 어렵니 혼란스럽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미리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최근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4년치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사정사는 당장 인보험 부분, 인보험 부분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손해보험 강론 중에서도 책임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도려내고 순수하게 화재보험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따로 우리가 법조문 순서대로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보험계약법상 청력거절 사유, 이게 바로 보험계약의 성립 법조항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풀어보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회, 9회, 10회 기출 문제를 따로 잘 봐보시면 답이 없죠. 여기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전적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요거 이제 한번 풀어봐야지. 그죠? 예, 25문제니까 한 25분에 풀면 좋겠죠. 그죠? 예, 조금 시간은 더 있습니다. 많은 그렇게 여러분께서 실전적으로 공부한 거 딱 테스트하고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 진짜 맨날 똑같이 나오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 박승 선생이 중요하다고 한 게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나왔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 테스트용으로 해서 한 해 풀기보다는 8회, 9회 최근에 출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일 마지막으로 빼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재보험 법령 같은 경우는 법과 시행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재들 보면 법 따로, 시행령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께 그냥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법에 이렇게 보상이 범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뭐냐면 바로 이 시행령이거든요.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럼 바로 밑에 어떻게 정했는지를 요 밑에서 그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손해평가사의 감독감이 이렇게 업무정지처벌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정했는지 바로 밑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편집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잘 봐보시면 3회 6회 나온 거 있죠. 그렇죠? 요거만 알면 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법 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 그대로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번에 많이 이렇게 편집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아직도 조금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왜냐면 법이 많이 개정되다 보면 과거의 기출문제가 지금 새로 풀면 그게
오답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보험료 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옛날 문제를 풀어보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뭡니까? 기출 문제를 갖고 공부하기보다는 농업재범법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현재 개정이 막 지금 최근에 다 된 거예요. 2024년 5월 막 이렇게 이제부터 시행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문제 이렇게 뭡니까? 바뀐 법 규정으로 문제를 여러분께서 많이 접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 더러 혼선입니다. 이것은 꼭 명심을 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저도 많이 바꿨는데 작년에 이거 법 개정되면서 밖에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덜 고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 제가 이 뭡니까 새로 이렇게 내년 대비해서 책을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거의 뭐 이 법규정에 관계되는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제가 다 이제 수정해 갖고 개정된 법률로 다 이렇게 바뀌어 놓은 상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땡겨 보면은 밝았고 벌써 이게 막 경황이 많죠. 예, 이런 데서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특히 법조항도 보면 빨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 빨간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재배학은 녹색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녹색을 하기보다는 뭐 또 이렇게 또 법조문이니까 그중에서 특히 위험해야 된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형황 바탕이 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시험 문제는 너무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뭡니까 제가 그 기출 다른 데는 예상 문제가 재배학도 좀 만들었지만은 뭡니까 예상 문제가 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제법이에요. 농제법 그리고 손해평가율 이것이 예상 문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봐보시면 하지만 이 문제를 만들면서 법 개정이 신설됐다. 그리고 신설된 거니까 그 전에 기출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봐보십시오. 똑같이 요 툴로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좀 어렵죠. 원래 다 맞는 것은 뭐냐? 가나다, 가나다라 이래 하면은 좀 이렇게 그 중에서 야 이거는 뭐 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이게 있는 거는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찾을 수 있지만 맞는 것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이래 돼 있으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은 틀렸어. 이걸 맞아서 하지 않으면은 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다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시설 조항이 아닌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거는 당연하게 해마다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예상 문제가 잘 봐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신설 법정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대비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뭐냐면 제가 그 뭡니까 공부방문 안내 드릴 때 그 손해평가요령 그 13종 2항 3항의 별표 1, 2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것도 그 전부터 막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날처럼 막 문제가 기출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치지도 않은 상태로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수정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 부분 바뀌었죠. 옛날에만 하더라도 보험가입 금액의 10%로 지급했거든요. 이양 집합불능보험금을. 그런데 이렇게 15%로 바뀌었어. 이런 것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위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도 따로 이렇게 형황 바탕으로 놓고 칼라도 넣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공부 방법에서 안내해 드렸다시피 제가 이것은 6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적어도 2차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 정도 무엇이 중요한지 저도 이게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도표에 대해서 강의를 강사님께서 못하시는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뭐 계산형 문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의미를 모르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보다 더 쉽게 안내를 드려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표도 많이 그래서 많이 바꾼 거예요. 조금 바꿔
좋았습니다. 완전히 뭐 그 뭡니까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은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더 추가를 해가지고 2차 공부에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를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이렇게 딱 제일 뒷면에 이렇게 빼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해설은 거의 없죠. 잘 봐보시면 알지만 이 손해평가 이런 게 이게 잘 봐보시면 이 뭡니까 이 별표 1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한다 하고 이렇게 안내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법규적 문제는 특별하게 뭐 간단하게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법초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설이 없는 겁니다. 괜히 뭐 제가 쉽게 나옵니다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고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봐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실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혀 뭐 공부 뭐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금년에 손해평가사 강의하면서 그 just do it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막 그 강의 슬라이드 같은 데다가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냥 시작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가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배학은 어떻게 만들었냐. 저도 이제 재배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법 과목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80 정도는 충분하게 맞겠네 하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 평균 점수 60점만 넘으면 합격 아니까 재배학은 화랑만 면해도 합격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뭐 필요한 부분 몇 부분만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런데도 운이 좋게 뭡니까 재배학 같은 것도 이제 80점을 맞았고 법 두 과목은 뭐 제가 그래도 전공해서 그런 거 아니라 문제 자체가 좀 이렇게 수준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잘 몰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농업재보험 법령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그 뭡니까 공부본부 안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스캔할 정도만 뭐 그걸 갖고 정확히 이해하거나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하지 않아도 이거 반대하는 정도만 알고만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쉽게 나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손해평가 이런 별표 1, 2 그런 데서 한 80%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과목 수를 3과목이 아니라 5과목을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런 것이 따로 띄어져 나와가지고 아마 그 한 과목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그 보험 이론 같은 것도 뭡니까 그 상법 뭐죠? 손해사정사들처럼 손해사정 이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 과목이 빼가지고 따로 이제 출제될 거예요. 근데 손해사정 이론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입되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배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보니까 막 이런 것도 막 책에 나와 있고 저런 것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2번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종자 분야만 하더라도 종자 기능사, 기술사 막 이런 식 자격증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자만 갖고만 하더라도 책이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그걸 딱 그 한 문제 날똥말똥 하는 거 갖고 500페이지, 600페이지 공부를 할 수가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갖고 뭡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도록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핵심 키워드를 108개를 결국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것은 핵심 키워드가 기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없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를 모르면 뭡니까 다른 문제를 뭡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것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로 제가 선정을 해서 108개 핵심 키워드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 108개를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뭡니까 기출 문제를 밑에도 쭉 이렇게 실은 거죠. 그렇죠? 그 입단 형성과 파괴 요것만 하더라도 1회, 4회, 5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8회
후에 10회도 또 나왔겠죠. 그쵸? 그거는 지금 안 실려 있으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예상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추가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교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고두병이 뭔지 이런 것이 쉽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두병이 뭔지 네이버 또 검색해서 또 찾고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딱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갖고 고두병이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두병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배꼽 썩은병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이게 웬만한 뭐 한 2년에 한 번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형한바닥까지도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배꼽성병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그 교재를 제작을 했다.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색도 집어넣고 있는데 녹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고 이 빨간색 부분은 또 당연하게 꼭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죠? 갈침이 있으면 여기 기출문제가 여기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짜람 현상이 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 재백 진짜 왕초보입니다, 왕초보. 그런데 이게 이게 멀때처럼 이게 물이 많으면 수분이 과잉되면 뭐 쭉쭉쭉 이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쭉쭉이처럼 이런 걸 갖고 우짜람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사진으로 넣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뭡니까? 제가 공부방법로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요거 썼던 화면이 있죠. 그죠? 역시 도적질은 탄력가 나니 하지 마입시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들어있었던 분은. 그죠? 근데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또 딱 만들어가지고 사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양액 재배 같은 것도 이렇게 장점, 단점, 이런 것이 이제 뭐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왜 양액 재배를 하겠어요? 좋으니까. 요거만, 결론은 뭐냐면 사실 제 강의 때 팁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죠? 선조들이 뭡니까? 도전과 응전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예. 재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결국 양액 재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작물 재배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슥 읽어봐 보시면 쉽게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리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비할 수 있는 게, 사실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를 이걸 100%로 다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전차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 이거는 도저히 안 나오겠다는 부분도 감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최근에 2024년도, 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기출문제를 다 실었어요. 다 실은 이유가 적어도 이런 내용 또한 제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 거 있죠. 한번 1회선으로 끝나지 않고 2회, 3회가 연속적으로 출제된다 하는 내용은 교재에다가 따로 명조체로 그것도 명조체로 해갖고 녹색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딱 보이실 거예요. 밑에 기출 문제는 없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교재에다 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가 보니까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손해평가사는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턱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도 가지고 브리타 문제 대비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요것 또한 제가 금년에 책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까지 공부할 필요는 뭐 있냐, 우리가 합격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도 80점 정도 맞을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넣었는데 넣지 않았었는데 적어도 이왕이면 제가 이제 정말 손해평가사는 2차는 박승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충 합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재배학에 대해서도 정말 박승 강의가 정말 최고야, 따봉이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제가 공부 많이 하는 거를 저는 뭐 이렇게 뭐 바라지를 않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 갖고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는 공부. 그래 갖고 80명 이상 여유 있게 합격하는 공부를 저는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 부분은 불이탁 문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만 어느 정도만 딱 한번 풀어보더라도 가볍게 풀어봐더라도 시험장 가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최근 4년간 기출문제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 밑에 받침 바로 밑에란 돼 있어요. 그렇죠? 따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용이 아니니까 완전히 뭐 얼토당 단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8회, 9회, 10회 기출문제가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지문도 간단하죠. 법 두 과목 문제는 막 지문이 막 이만큼 길잖아요.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해를 하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요 8회 문제만 보더라도 댐막 내건성이 나오죠. 토양 수분이 나오죠. 그죠?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이니까 이게 토양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이니까 이것도 재배환경 토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배환경 문제가 우리가 주로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지 농산물 품질 관리사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점을 명심해 하셔갖고 여러분께서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 거기 너무 심취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또 그것도 예측되는 문제는 따로 없고 예상 문제다 실어나 있죠. 우리가 출제 안 됐지만 이것이 출제될까요 하는 것은 예상 문제화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 범위를 넓혀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도 봐보세요. 재배하고는 벌써 다르죠? 법과목처럼 법조항만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해설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평가사 1차 교재 안내를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제 강의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PDF 파일로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금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만 사실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카페가 직접 만들어져 있고 많은 분들께서 카페에서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네이버에 보면은 손해평가사 합격비표 카페라고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6월 5일 날 만들었어요. 그 카페로 오시면은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가입 인사만 하면 일반 회원이 되세요. 일반 회원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2차 과목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실력 따지기 강의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교재도 출력하실 수 있고 제 강의를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 공지사항에 오시면은 상세하게 안내가 됐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다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할애하시면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